친구들 안녕하세요. 일가기의 잠자리 동화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화창한 오후, 앨리스는 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는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지만 책에는 그림도 대화도 없었지요. 앨리스는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림도 없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는 책이라니 그게 무슨 재미람? 앨리스는 작게 중얼거리며 하품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더니 아주 휘고 반듯한 털을 가진 하얀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토끼는 금태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어 본 뒤 다시 걸음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여왕님께 늦겠다고! 앨리스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토끼가 시계를 본다고? 조끼를 입은 토끼라니? 그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토끼를 쫓아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갔어요. 때마침 토끼는 울타리 아래 덤불 사이의 커다란 구멍 속으로 펄쩍 뛰어내리는 게 보였어요. 앨리스는 다시 나오는 방법 같은 건 생각조차 않고 토끼를 따라 굴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토끼굴은 끝이 없는 듯 깊었습니다. 앨리스는 아주 천천히, 마치 천천히 떠다니는 깃털처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언제 끝나는 걸까? 주변 벽에는 책장, 병, 시계, 케이크, 지구본, 사진들이 주르르 꽂혀 있었죠. 그 중에 병 하나를 집어들며 중얼거렸어요. 오렌지 마멀레이드라고 쓰여 있네. 하지만 속은 텅 비었잖아. 이걸 떨어뜨리면 아래에 있는 누군가 다치겠지?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어. 그녀는 병을 살며시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떨어지는 동안에도 앨리스의 머릿속은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이렇게 오래 떨어지면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걸까? 아래쪽엔 사람들이 거꾸로 서 있겠지? 머리를 거꾸로 하고 걷는 사람들 사이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의 생각에 킥킥 웃었어요. 그러다 푹 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잔디 위에 착지했습니다.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요.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늦었어! 바로 그 하얀 토끼였습니다. 앨리스는 서둘러 뒤를 쫓았어요. 앨리스는 여러 개의 문이 줄지어 있는 긴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모두 너무 작거나 잠겨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주 작은 황금 열쇠가 놓여 있었어요. 이 문을 여는 열쇠인가 봐. 하지만 열쇠는 너무 작고 문은 너무 낮아서 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를 마셔요라고 적힌 병이 눈에 들어왔어요. 독약은 아니겠지? 앨리스는 병을 살짝 기울여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기분이 너무 이상해. 앨리스가 얼굴을 찡그리며 외쳤어요. 그 순간 몸이 쑥쑥 줄어들었어요. 어머, 작아지고 있어. 이젠 문을 통과할 수 있겠어. 하지만 열쇠는 여전히 탁자 위에 있었고 너무 높아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를 먹어요 라고 적힌 작은 케이크가 보였지요.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번엔 키가 쑥쑥 커져 천장에 머리가 닿을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너무 커졌잖아.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바닥은 물로 가득 차올랐고 앨리스는 그 속에서 허우적거렸어요. 이게 다 내 눈물이라니. 앨리스는 자신의 키가 거의 3m나 커졌을 때 펑펑 우는 바람에 눈물 웅덩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물속에서 작은 생쥐가 헤엄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영 잘하시네요. 생쥐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수영이라니. 난 강쥐가 아니고 쥐라고요. 앨리스는 미안한 마음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같이 나가요. 물이 너무 차가워요. 둘은 서로를 도우며 커다란 눈물 웅덩이에서 힘겹게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 곁에는 오리, 도도새, 도마뱀, 독수리 등 여러 동물들도 축축하게 젖은 몸을 털며 함께 올라왔지요. 젖은 털과 옷 때문에 모두가 덜덜 떨고 있을 때 도도새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와 말했습니다. 이렇게 젖어 있어서는 곤란하군. 모두 얼어붙기 전에 몸을 말릴 방법을 찾아야겠어. 동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불도 없고 따뜻한 곳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도도새가 한쪽 날개를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좋아, 코커스 경주를 하자. 그러면 금방 말라버릴 거야. 동물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도도새는 이미 모래 위에 아무렇게나 원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달리기를 시작하면 돼. 출발선도 필요 없고 방향도 중요하지 않아. 모두 자기 마음대로 달리게. 그렇게 경주는 시작되었습니다. 토끼는 큰 발로 모래를 차며 뛰었고 오리는 좌우로 흔들거리며 걸었고 도마뱀은 이리저리 지그재그로 움직였습니다. 앨리스도 어리둥절했지만 다른 동물들을 따라 함께 뛰기 시작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누구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도도새가 언제쯤 멈추라고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모두가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도도새가 가운데로 다가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됐어. 이제 충분히 마른 것 같아. 경주는 여기까지. 동물들은 모두 멈춰서서 헥헥거리며 몸을 털었습니다. 정말로 몸이 따뜻해지고 거의 다 말라 있었지요. 그러자 한 동물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긴 거지? 도도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매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이겼지. 그러니 모두 상을 받아야 해. 동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이라니? 도대체 누가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도도새는 당연하다는 듯 앨리스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상은 내가 나눠줘야지. 앨리스는 깜짝 놀랐지만 주머니를 뒤져 작은 사탕과 자잘한 것들을 꺼내 동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동물들은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도새가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상을 받아야지. 앨리스는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제 리본 하나를 받을게요. 그렇게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운 코커스 경주는 끝났습니다. 앨리스는 이 이상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점점 더 신기하고도 재미있다고 느끼고 있었죠. 그녀는 울타리를 넘고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후다닥 바쁜 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앨리스가 고개를 돌리자 아까의 흰 토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토끼는 몹시 초조해 보였고 양손을 파닥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여, 여왕님께 늦겠단 말이야. 내 장갑과 부채가 없으면 큰일인데. 토끼는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앨리스를 발견하자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갔던 거야? 내 장갑과 부채는 어디 숨겨둔 거야? 빨리 가져오지 못해? 여왕님께 늦는다고. 앨리스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메리앤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려 했지만 토끼는 완전히 앨리스를 자신의 하녀로 착각한 듯 그 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토끼는 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어. 내 집에 가서 당장 가져와. 서둘러, 메리앤. 그리고는 허둥지둥 뛰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앨리스는 당황한 얼굴로 토끼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메리앤이라니, 나는 분명히 앨리스인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다가 곧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앨리스는 흰 토끼가 사라진 길을 따라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숲길 끝에 아담한 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 앞에는 W 래빗이라는 이름표가 걸려 있었죠. 여기가 토끼의 집이구나. 앨리스는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집 안은 아주 작고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탁자, 벽난로,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시계까지. 앨리스는 탁자 위에서 하얀 장갑 한 쌍과 부채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걸 말한 거겠지. 그녀는 장갑과 부채를 집으려다 문득 시선을 끄는 작은 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병에는 낯익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마시세요. 앨리스는 이전 경험이 떠올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처럼 더 커지거나 작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호기심은 결국 그녀의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조금 맛만 볼까? 한 모금만 마셨는데도 효과는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쭉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손과 발이 천장을 밀어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앨리스는 토끼집을 완전히 가득 채우는 거대한 몸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떡해. 너무 커져버렸어. 팔은 창문 밖으로 삐져나오고 한쪽 발은 벽난로에 끼인 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앨리스는 꼼짝없이 집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흰 토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메리앤, 장갑은 어디에? 하지만 토끼는 창문에 걸린 거대한 앨리스의 팔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상에, 거대한 괴물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잖아. 토끼는 외쳤습니다. 페트, 빨리 나와서 이 괴물을 끌어내. 토끼의 하인인 작은 도마뱀 페트가 다가왔지만 그 역시 집을 가득 채운 앨리스를 보고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저걸 어떻게 끌어내죠, 주인님? 토끼는 전혀 당황하지 않은 척하며 외쳤습니다. 굴뚝으로 쫓아내. 올라가서 밀어. 페트는 울상이 되었지만 굴뚝을 타고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벽난로 쪽에 끼어있던 앨리스의 발이 꿈틀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으앗, 움직였어요. 도마뱀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결국 토끼와 동물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좋아, 그러면 집을 날려버리자. 빨리 마당에 나가서 돌멩이들 가져와. 잠시 후 창문으로 작은 돌들이 톡톡톡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이 돌들은 그녀의 발치에서 작고 귀여운 케이크로 바뀌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돌은 케이크가 되는구나. 앨리스는 조심스레 케이크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몸이 급격히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많이 작아졌지요. 곧이어 그녀는 재빨리 집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토끼와 여러 동물들이 긴 막대를 들고 잔뜩 겁먹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작아진 앨리스가 갑자기 튀어나오자 그들은 흩어지듯 도망쳤습니다. 아, 정말 정신없어. 앨리스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나라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앨리스는 토끼의 집에서 벗어난 뒤 숲속을 헤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작아졌다가, 너무 커졌다가, 이제는 내 키가 어떤 게 정상인지도 모르겠어.
그 순간 숲 한가운데 커다란 버섯 위에 파란 애벌레가 앉아 있었습니다. 애벌레와 앨리스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는 물담배를 피우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는 누구냐? 애벌레의 느릿한 말투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게 만드는 말투는 아니었지요. 애벌레는 연기를 천천히 흩뿌리며 계속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다. 앨리스는 조금 주춤거리다 대답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적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누구인지 알았지만 그 뒤로 몇 번 바뀐 것 같아요. 애벌레는 눈을 반쯤 감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앨리스는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일이 너무 갑자기 일어났어요. 크기가 커졌다 줄었다 하다 보니 스스로가 누구인지도 헷갈린다고요. 그러나 애벌레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모르겠다. 우스운 소리군. 애벌레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럼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다시 물담배를 몇 번 빨아들인 뒤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얼마나 크지? 앨리스는 슬그머니 손을 위아래로 재며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제 키는 7cm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자 애벌레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앨리스를 바라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7cm가 어때서? 나는 늘 7cm다. 아주 근사한 키지. 앨리스는 깜짝 놀라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원래 어떤 모습인지 잊어버릴까봐 걱정돼서요. 애벌레는 연기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해 보아라. 앨리스는 말문이 막혀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자 애벌레는 딱 잘라 외쳤습니다. 대답을 못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앨리스는 속상해졌습니다. 하지만 애벌레는 움직이지 않고 버섯 위에 다시 누워 연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크고 싶은가? 커지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작아서 불편하거든요. 그러자 애벌레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버섯의 한쪽은 너를 크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너를 작게 만들 것이다. 앨리스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어느 쪽이에요? 애벌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스스로 알아내라. 그리고는 천천히 버섯에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잠시 뒤 애벌레는 소리 없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는 연기 속에 부유하듯 흩어졌습니다. 잘 생각해라. 앨리스는 버섯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애벌레야. 하지만 힌트는 준 것 같아. 앨리스는 버섯을 한동안 사색에 잠긴 채로 바라보면서 그 양면이 어디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버섯은 완전히 둥그렇기 때문에 앨리스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앨리스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버섯의 양쪽 가장자리에 한 조각씩을 떼어냈습니다. 한쪽을 먹자 키가 커지고 반대쪽을 먹자 작아졌어요. 이제 됐어요. 내 몸 크기는 제가 조절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녀는 버섯의 왼쪽과 오른쪽을 조금씩 떼어 먹어보며 자신의 크기를 조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만남은 이상한 나라에서 앨리스가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의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되었죠.
앨리스는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나무 위에서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렸지요. 거긴 누구세요? 나뭇가지 사이에서 아주 낯선 존재가 앨리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형광빛처럼 또렷한 보랏빛 줄무늬 몸통,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떠오르는 커다란 미소. 그것은 바로 채셔 고양이였습니다. 채셔 고양이에요? 정확히 맞췄구나. 여기서 뭐해? 뭘 잃어버렸니? 앨리스는 채셔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부탁인데 말 좀 해줄래요? 저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고양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렸지. 앨리스는 대답했어요. 별로 어디라고 정해둔 곳은 없어요. 고양이는 더욱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겠군. 이 말에 앨리스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느 길도 괜찮다뇨? 저는 방향을 모르겠어요. 지도도 없는걸요? 고양이는 보름달처럼 커다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도만 보면 뭐해? 남이 만들어 놓은 지도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것 같니? 앨리스는 되물었지요. 그럼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 나와 있는데요?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넌 너만의 지도를 만들어야지. 이 말에 앨리스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는 알려줄 수 있나요? 고양이는 보름달처럼 커다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숲 오른쪽으로 가면 모자장수가 살고 왼쪽으로 가면 3월 토끼가 산다. 둘 다 제대로 된 정신은 아니지. 앨리스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둘 다 미쳤나요? 채셔 고양이는 푸른 연기처럼 미소를 번지게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여기서는 모두 미쳤다. 너도 미쳤고 나도 미쳤다. 제가 왜 미쳤다는 거죠? 앨리스가 당황해 묻자 고양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기 때문이지. 이상한 나라에서는 모두 미쳤거든. 내가 미치지 않았다면 여기에 있을 리가 없잖아. 앨리스는 어이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가지 위에서 몸을 늘어뜨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미친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일 뿐이니. 그때 멀리서 여왕의 병사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셔 고양이는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봐. 하지만 조심해라. 여왕은 성질이 몹시 급하니까. 앨리스가 고개를 끄덕이자 고양이는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줄무늬 몸통이 옅어지고 귀와 꼬리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은 어둠 속에 둥둥 떠있는 커다란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마저도 살짝 흔들리더니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고양이야. 앨리스는 혼잣말하며 숲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채셔 고양이가 남긴 힌트는 분명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3월 토끼, 오른쪽으로 가면 모자장수. 앨리스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래, 3월 토끼 쪽으로 가보자.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앨리스는 숲속을 따라 걷다가 멀리서 시계초 침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인 소란스러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큰 나무 아래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모자장수와 3월 토끼 그리고 졸린 잠자리 집게벌레가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찌그러진 찻잔과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고 모두가 엉망으로 뒤섞인 채 끊임없이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하지만 모자 장수와 토끼는 그녀를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서로를 향해 장난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는 이미 차지되어 있어. 3월 토끼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새 손님은 언제든 환영이오. 앉으시오. 앨리스는 조금 불안했지만 빈 의자 하나를 발견하고 앉았습니다. 그때 졸린 잠자리 집게벌레가 겨우 눈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차 마셔야 하나요? 모자 장수는 갑자기 한쪽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차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지. 하지만 시간이 문제다. 오늘은 어제의 차를 아직도 마시고 있는 중이지. 앨리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어제요? 그럼 지금은 몇 시죠? 모자 장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시간이란 개념은 여기서는 좀 이상하게 돌아가거든. 우리는 항상 6시, 바로 차 마시는 시간이지. 라고 답했습니다. 토끼가 이를 듣고 폭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6시니까 차를 계속 마셔야 하겠군. 앨리스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찻잔 하나를 들어 살짝 마셔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자 장수가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그럼 내 이름은 무엇이지? 아가씨. 앨리스는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앨리스입니다. 이상한 나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모자 장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토끼와 서로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이상한 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된 건가? 그럼 너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이상하게 들리겠군. 토끼가 끼어들었습니다. 하하, 맞아요. 이곳에서는 모든 게 뒤죽박죽이지. 시간, 차, 우정, 논리 뭐 하나도 제자리에 있지 않아. 졸린 잠자리 집게벌레는 중얼거리며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자리는 언제쯤 끝나나요? 모자 장수는 깊게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끝은 없지. 우리는 영원히 차를 마시며 논리 없는 논리를 즐겨야 하니까. 그러니 앨리스, 여기서는 참을성과 호기심이 가장 필요하단다. 앨리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참을성과 호기심. 이곳에서는 정말 두 가지가 없으면 길을 잃을 수 있겠구나. 그때 모자 장수는 장난스레 컵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자, 차 한 잔 더. 그리고 질문. 무엇이든 물어보라, 앨리스. 하지만 답은 항상 모른다. 아니면 또 다른 질문이지. 앨리스는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기묘한 나라야. 그렇게 앨리스는 모자 장수, 3월 토끼, 졸린 잠자리와 함께 끝없이 이어지는 미친 티타임에 초대되어 논리도 시간도 없는 이상한 나라의 하루를 한참 동안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앨리스는 미친 티파티를 지나 숲속을 헤매다 마침내 멀리서 눈부신 성체를 발견했습니다. 성문 앞에는 하트 문양이 새겨진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고 경비병들은 큼지막한 카드 모양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여기가 하트 여왕의 궁전이구나. 앨리스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성문을 조심스레 지나갔습니다. 궁전은 화려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붉은 장미가 만발한 정원을 지날 때 카드 병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흰 장미를 붉게 칠하고 있었어요. 왜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하고 있나요? 앨리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붓칠을 하던 카드 병사가 대답했지요. 실수로 흰 장미를 심었거든.
여왕님은 붉은 장미를 좋아하시니까. 그때 위풍당당한 하트 여왕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내 장미를 망쳤느냐? 그들의 머리를 베라.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용감히 나섰습니다. 그건 너무 심해요. 단지 색깔이 다를 뿐인데요. 그들은 실수를 했을 뿐이에요. 여왕은 잠시 앨리스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당돌하구나. 재판정으로 가자. 하트 왕국의 재판정은 북적이고 웅성거렸습니다. 왕과 여왕이 단상에 앉아 있고 흰 토끼가 재판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트 잭은 비난받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트잭, 내가 여왕의 타르트를 훔쳤느냐? 토끼가 무섭게 질책했어요. 잭은 떨며 말했어요. 절대 아닙니다. 전 결백합니다. 그의 머리를 베라. 여왕이 목청껏 외쳤어요. 앨리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에요. 증거도 없잖아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입 조심해라. 감히 나에게 반항을 하다니.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죠. 이제 당신들은 날 해칠 순 없어요. 당신들은 카드 한 무더기에 불과해요. 이에 전체 카드 병사들이 하늘로 솟아올라 앨리스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저리 가요. 앨리스는 반은 공포, 반은 분노로 작은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물리치려 했고 모든 카드가 공중에서 흩날리며 사라졌습니다. 앨리스는 눈을 떴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언니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있었고 언니는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 몇 개를 부드럽게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앨리스, 꿈을 꿨구나. 네, 정말 이상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아주 멋졌어요. 앨리스는 언니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책을 볼 때마다 책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꿈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 풀잎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채셔 고양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다시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 나는 행복으로 할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모두들 편안한 꿈나라로 잘 자요.